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7일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정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뭐 이 정도면 코스닥도 보합 마무리했고 일단은 크게 수급의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당한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3200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네, 3200 한 60포인트까지 전 고점이라고 치면 그 포인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간이 전체적인 이제 매도 추세를 끝내고 좀 매수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올릴 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유력하죠. 네. 어, 그 금리 인상이 내년 유력하고요. 원래는 이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주식이 한번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20, 60, 그다음에 이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선에서 한참 이제 옆으로 좀 기었고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조심스럽게 이제 상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와 같은 좀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상단은 아닙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슈팅이 나왔었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요때는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단, 하단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은 다우 뭐 그대로고요. 나스닥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뭐 유럽 나머지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고 1.5% 후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 추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겠습니다. 2,000원 올라서 84만 2천원 형성했고요. 자, 쌍바닥 다지면서 반등을 좀 시켰다가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21선 추세 살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은 좀 했습니다만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은 조금 아쉬웠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상승이 좀 나왔고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스는 충분하다.
그래서 모더나 관련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에 이 허브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올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이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투자자는 이제 기간이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에 별로 수급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도 지금 힘없이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바닥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바닥선 한번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9만 4천 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백신 생산을, 타국의 백신 생산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넥신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지독한 종목이 진짜 인도 백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는 그대로 다 이렇게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힘든 종목이고요.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쯤에 또 이제 6월에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6월에 원래 임상 결과,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이제 좋아진다면 확실히 이제 상승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도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한참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디딜들 맞듯 하면서 반등을 시키고 있고 이 고점 16만 원을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이미 다 올라왔고 저는 요쯤 해서 이제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꺾으면서 좀 시간을 끌고 있고요. 자, 이때쯤 해서 양봉 한번 띄우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확실히 좀 위로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만간에 저는 이 라인 벗어나서 한번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 이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연기금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을 다시 한번 다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 백신 허브 종목은 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지겹지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자, 이 독한 종목이 또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자, 21선이 모이는 지점, 네, 요 수렴 구간까지 도달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음봉을 때리면서 떨어뜨립니다. 자, 21선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적정선 딛고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고요. 바로 V자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후에 21선이 왔을 때 또 수렴 구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자, 이 동일한 세력이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한 탕씩 해먹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은 여기서 이런 데서 막 털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들고 가기로 하신 거 미래가치 mRNA에 대한 그 재료 생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죠, 속임수. 세력들이 이제 물량 뺏으려고 이런 골을 파버리는데요. 그런 골에 대해서는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한번 기다려 봤다가 내가 이제 최후의 이 지지선 요런 라인까지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손절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까지 안 가고 이렇게 와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기간이 뭐 매도는 했습니다만 막 이제 쏟아내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같아요. 네, 거래량도 별로 없이 그냥 떨어진 거라서 속임수 음봉이고요. 다시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셀리드고요. 자, 셀리드 위로 치고 나갔다 또 어제 떨어졌어요. 금요일이었죠. 자, 그래서 저는 9만원 선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이 밀어붙였습니다. 가격을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힘주면서 확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 이렇게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자, 셀리드 지금 주가 차트 형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9만원, 9만 2천원 돌파 시 1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이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자, 요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르시는 것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백신주들이 좀 떨어질 때 보면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35,000원 선까지도 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21선을 딛고 반등하는 추세가 깨졌을 때는 과감하게 이타 이렇게 이 쌍바닥 지지선까지 깼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평선이 더 가까워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첫 음봉 나왔고요. 자, 좀 더 가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횡보를 한참 할 것 같네요. 좀 더 떨어뜨렸다가 자, 일단은 외국인 기관 뭐 크게 의미 없이 매수 매도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 요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백신 허브에 대해서 이슈가 터졌지만 확실히 이 수급적으로는 아직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로 아직 수급이 쏠리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